김서연, 네, 김소망, 박한유, 그다음에 이지우, 네. 자, 혹시 나는 미적분 했다, 난 천재다 있어요 혹시? 나 처음인가요? 그래요? 했어요? 언제 했니? 겨울방학이랑 지금 2단계. 인강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선은 그 약간 처음 듣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거라서 그 뭐냐? 근데 그 뭐지? 혹시 몰라가지고 뒤에 좀 어려운 것도 좀 넣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에는 별로 없을 거고 그 뒤쪽에 그 실전 맛보기 이쪽 부분에 좀 집어넣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풀어줄 게 있으면 풀어주겠지. 좀 풀어주고 몇몇 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아마 딱히 뭐가 없을까? 또 딱히 1단원 하고 끝날 거거든요, 그냥.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요거 하고 그냥 그 몇 번이냐? 37번까지 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할당량입니다. 37번. 38부터는 욕심 있는 사람은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필수로 해야 되는 거고 뒤쪽에는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그 기출 중에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것까지를 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난이도는 별로 그렇게 높진 않게 우선은 구성을 좀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그 클리닉이 있는데 아마 오늘은 따로 뭐 클리닉을 굳이 안 해도 이쪽 안에서 오늘 안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 상관이 없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가져가시고 수요일하고요 금요일날 1시부터 5시 30분인데 일당이 끝나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굳이 뭐 여기 있는 거를 꽉 채워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제가 좀 안 돼 있거나 아니 뭘 좀 더 풀고 싶다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드릴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오시면 됩니다. 이때는 질문이나 그런 거 있을 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1시 때 오시면 되니까, 어차피 여기 독서실 하는 친구들이면 여기 독서실 하니? 그래? 하는 친구들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난이도가 내가 봤을 때는 한 중 정도일 거라고 봐요. 물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조금 더 높은 난이도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내신 기출 문제를 좀 복사해서 드릴 수 있거든요. 내신 기출 이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걸 드릴 테니까, 그래서 혹시 조금 나는 좀 더 빡세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요거만 봐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그 오답 정리장을 드릴 거예요. 오답 정리장 이걸 드릴 건데, 거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교재에서 다시 풀고 싶은 거, 다시 풀고 싶은 거나 이제 좀 그걸 하면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뭐지? 뭐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유사유형이죠. 유사유형 그런 거랑 이제 그런 걸 좀 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열이 혹시 미적분 했었나요?
한 번 했어요. 언제 했었어요? 저번 여름? 아 그래요. 자, 수열의 극한. 이면 약간 이런 거긴 해요. 극한이라는 게 리미트잖아, 리미트였는데, 그러니까 이미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함수의 극한. 기억나요? 아, 그죠. 함수의 기억나요? 아, 그죠? 함수의 기억나요? 아, 그죠? 기억나니? 아, 그치. 자, 함수는 근데 fx였어. fx. 그러니까 좀 순서가 바뀌었어. 원래 얘를 먼저 하고 함수의 극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 왜냐면은 얘는 연속이란 말이야, 연속. 이게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어떤 fx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정의역이 이쪽은 모든 실수거든요. 그래서 x가 a로도 갈 수 있고 무한대로도 갈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리미트라고 쓰고 수열은 이거잖아. 리미트라고 쓰고 이쪽은 an이라는 거. an이야.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정의역이 자연수거든요.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쪽은 어떤 값으로 못 가요. 이 실수라는 걸로 못 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못 가요. 얘는 이게 자연수라서 숫자로 딱딱 끊기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n이 무한대로밖에 못 갑니다. 얘밖에 못 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얘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갔을 때 그때 수열의 항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게 수열의 극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겠죠. 둘 중에 하나겠지. 어떤 값으로 간다라고 말하면 얘가 알파라는 값으로 가면 이쪽은 수렴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발산이고 나머지 무조건 발산이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AN을 두고 봤을 때 AN 일반항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배운 게 뭐 있죠? 아, 이 분위기 그죠? 자, 뻘쭘한 분위기. 봐봐, 수열을 배웠잖아. 얼마 안 되지 않았니? 아, 좀 됐나? 그렇지 않아. 배수, 그죠? 자, 수열을 배울 때 우리가 보통 등차하고요, 등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개차도 배웠고, 아니 뭐 여기 뭐 1차 뭐 여기 지수식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쓱 갈 거 아니야. 그럼 오지게 가겠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얘는 어떤 값으로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약간 수렴하는 게 어떤 식으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럼 여기는 약간 그래프적으로 따지면 이쪽은 점근선이죠. 점근선. 그래서 보통은 얘가 가로 점근선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될 때 약간 수렴한다고 보시면 거야. 나머지는 발산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좀 그래서 수렴하기가 좀 빡센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래프랑 연관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얘는 그냥 무조건 무한대로 무식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한대입니다. 그냥 무조건 무한대야. 무조건 무한대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1번을 보시면 그래서 수렴하는 무한수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수렴하는 무한수열, 수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라고 하면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n에다가 무한대를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이랬을 때 어떤 값이 나오면 수렴인 거고요. 어떤 값이 안 나오면 얘는 발산인 거죠. 그냥 그거야 그냥. 그러면은 얘는 0으로 간다. 아, 수렴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5의 n승 플러스 4의 n승. 네. 자 이쪽은 5의 n 플러스 1승. 자 이쪽은 마이너스 3의 n승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한수열이라고 했을 때 수렴한다는 걸 리미트를 무조건 붙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 이게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꼴이거든요. 자연수의 거듭제곱꼴이야. 자 그래서 이제 뭐 x의 n승꼴이야. 여기서 그러면 이게 여러 개가 뭔가 비교할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보시면 x의 절대값. 이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사실 얘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했을 때 이쪽은 얘는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 싸움이야. 그럼 이쪽은 그 우리가 함수의 극한 배울 때 혹시 기억나요? 뭐만 신경 쓰면 되는지? 쟤왜 얼굴 표정이 나한테 물어보지? 약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혹시 기억나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포커스가 여기 보면 없다? 낄낄. 자, 최고. 얘만 보면 돼. 얘만. 그러니까 이걸 엄청나게 많이 곱할 거란 말이야. 이거를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엄청 곱할 거거든. 그래서 한 최고차이 제일 큰 거. 그러니까 뭐 x 3승이 있고 뭐 x 제곱이 있고 뭐 x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네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한대에도 급이 있다. 약간 유치하긴 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만들어 놓고 나름 이때는 설명할 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창피해 요즘은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고 쟤도 무한대고 쟤도 무한대인데 약간 이런 방식으로 보자. 이거는 약간 세숫대야에 있는 물방울의 개수야. 다큐를 찍으면 안 돼. 세숫대야 2,300만 개쯤 있지 않을까? 이건 아니, 알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많잖아. 세숫대야에 있는 물방울. 그래서 물방울 이론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러면 약간 한강에 있는 물방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럼 여기는 태평양에 있는 물방울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럼 한강에다가 세숫대야를 한 바가지 집어넣는다고 한강물이 막 범람해요? 뉴스 속보에 나오니?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근데 약간 얘는 좀 약간 모르겠다. 내가 예시를 잘못 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태평양에 있는 거에다가 한강물을 집어넣으면 수위가 한 2cm쯤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큐 찍지 말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얘만 남는다는 거지. 최고차. 그럼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쪽을 예를 들면 최고차 차수를 그냥 거의 이쪽을 밑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밑이야 밑. 밑이야. 자, 그래서 그럼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x의 절대값이 큰 것만 남깁니다. 큰 것만. 그럼 솔직히 이건 그래서 얘랑 얘를 지우는 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은데 너네가 헷갈려하는 거. 물론 그건 내가 헷갈렸기 때문에 너네가 헷갈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사과할게요. 자, 아니면 사과할게. 어디 갔지? 있어. 34번. 인생의 최대 난제를 만난 것 같은 막 느낌이 든단 말이야. 왜냐하면 34번을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데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입니다. 일단 플러스 3분의 1의 n승 5분의 자, 이쪽은 2분의 1의 n승이고요. 그다음 플러스 3분의 1의 n 플러스 1승. 오늘 시간 너무 남으면 어떡하지? 딴 얘기 해야 되나? 왠지 1단원이 별게 없단 말이야. 너네 2단원부터 어려워한단 말이야. 1단원은 쉬워.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할 건데 그러니까 오늘 다 풀고 생각해보자. 테스트를 할까 하다 테스트하면 첫 시간부터 하면 니네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이 제일 약간 여유롭게 할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 그럼 얘를 보는 순간 뭘 지우지? 라는 거예요. 뭘 지우지? 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봐봐. 얘는 매번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이 사라지는 애고요. 얘는 내가 가진 것의 3분의 2가 맨날 사라지는 애거든요. 그럼 얘가 겁나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훨씬 더 빨리? 엄청나게 더 빨리? 그죠? 그럼 봐봐. 절대값으로 따지면 이쪽의 절대값이 큰 거고 이쪽의 절대값이 작은 거라는 거야. 돼요? 이게 훨씬 빨리 0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냐면 이쪽은 가장 절대값이 큰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하시라는 거죠. 물론 내가 헷갈려서 그렇긴 해요 옛날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큰 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그냥 못 알아보고 쓰시면 되죠. 이제 이게 1번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무한대로 보내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보내는 것 밖에는 없다. 얘는. 그래서 그냥 그 항만 나오거든요. n번째 항만. 그러니까 그거 그냥 n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으시면 끝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암기할 게 하나 생겨. 얘는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수렴 항만.
이거 수렴의 의미야. 수렴의 의미. 수렴의 의미.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 a n이 요게 알파라는 값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러면 얘가 이게 어떤 상태를 보는 상태. 그러면은 엄청 많이 갔을 때 알파라는 값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되니? 그럼 얘를 가지고 세 글자로 무슨 근선과 연관이 있는 거라 그랬지? 점으로 시작되고 근선으로 끝나는 게 뭐죠? 점근선이잖아. 그럼 여기를 그리자.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싶지만, 그죠? 몇 번 내가 이렇게 낙서를 좀 했거든요. 지워지는 거 보니까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죠? 약간 그런 게 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오늘 안 해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쪽은 알파는 뭐가 어떻게 상관이 없다는 거야. 수열의 극한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거 앞에 오는 거는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쪽에서 얘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일정하게 가는가 이렇게 보면 얘가 수렴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발산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은 이렇다는 거지. 얘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살펴보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거의 이쪽에 붙어 있지. 이쪽에 붙어 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 이거라는 거. 그래서 이쪽은 얘가 무한대 번째든 무한대 플러스 1번째든 무한대 플러스 2번째든 다 같은 값을 가야 돼. 물론 무한대 빼기 1번째도 마찬가지야. 무한대 빼기 2번째도 마찬가지로 다 얘는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계속 가고 있어야지 수렴이라는 거야. 되니? 그럼 다시 말하면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이거랑 똑같은 말은 뭐냐면 이쪽에서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a의 n 플러스 k라고 쓸까? 얘도 알파. n 플러스 1이든 n 플러스 2든 n 빼기 5든 n 빼기 11이든 n 빼기 23이든 n 빼기 25든 다 똑같다는 거야. 절대로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일정하게 가야 돼. 일정하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급수를 증명할 때도 얘를 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얘는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렴하는 어떤 수열이 나온다. 수렴하는 수열 이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게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덩어리를 만드는 게 있죠. 수렴하는 덩어리. 이거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식 정리를 해보는 거죠. 식 정리. 그게 생각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포인트는 약간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이 나오는 형태들은 4번 같은 거 있잖아. 4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수렴하는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볼 거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번을 좀 볼게. 그러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수렴한대. 리미트라고 써. 그 다음에 이게 2래. 그다음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bn 요게 또 수렴한대. 그럼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야. 여기 밑에 여기 a n 분의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야. 이 단원의 흐름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하는 덩어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n 플러스 1 곱하기 an을 갖다 쓰시라는 거죠. 갖다 쓰라는 거야. 그럼 그거 분해 이쪽은 여기에 n 플러스를 내가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n 플러스를 여기다 갖다 써준다라는 거죠. 되니? 이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그럼 10n 플러스를 다 갖다 쓰세요. 갖다 써. 그럼 여기 bn이 있잖아. bn 있는 거를 n제곱 플러스 1 bn을 그냥 무조건 갖다 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에 그럼 n제곱 플러스를 내가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n제곱 플러스를 이렇게 갖다 쓰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찾아. 수렴하는 덩어리를 찾으시라. 수렴하는 덩어리를 찾으시라. 이걸 찾으라. 되니?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남은 걸 가지고 남은 거를 따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게 여기에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도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야. 그럼 여기는 리미트가 돼서 n이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미 나와 있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와야 되는 게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있죠. 그러니까 5페이지죠. 5페이지. 5페이지에 3번. 3번. 여기에 수열의 극한의 성질, 수열의 극한. 이미 했어. 이미 함수의 극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렴하는 수열끼리. 수렴하는 수열끼리는 사칙 연산. 그 다음에 and 실수배를 해도 얘도 수렴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냐면 그 값도 각각을 사칙 연산 실수배 한 거와 같다. 이게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너네가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제 막 그 수업을 오지게 했는데 그 함수행한 수업을 오지게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덧붙이는 게 확실한 것을 가지고 확실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확실한 건 외워두시고 그게 아닌 거는 확인해야 돼. 그 이외는 이건 수렴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거야. 직접. 그럼 확실한 건 뭐냐?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렴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위에 말이죠. 이게 그 위에 말이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셈. 아 여기 실수셈 K라고. 그럼 얘도 수렴. 얘도 수렴. 그리고 이게 그냥 거의 대입하듯이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준다는 거죠. 그럼 그 수렴 값이 K 알파 뿔마 곱나 베타. 이렇게 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보는 게 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 함수의 그릇 했는데 이거 안 했으면 이거 기억해야 돼. 수능에 나온다 얘들아. 수렴하는 게 있고요. 발산하는 게 있어요. 얘를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발산. 반드시 발산. 반드시 발산이라고. 반드시. 무조건 발산이라고. 무조건.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수렴이고 발산이고 이거는 그 궁금한 게 아니라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확실하고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직접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산이 있는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대. 그럼 얘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면 확실하니까 얘를 쓰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아니 모르는 거니까 직접 확인을 하시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의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를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하시면서 가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게 뭐냐. 확실한 게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도 수렴을 해요. 여기 나왔으니까. 얘도 수렴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수렴한다는 거지. 그럼 그거는 그냥 얘를 그냥 그 값도 이렇게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7이 되고 이쪽은 n제곱분의 10n제곱이니까 이쪽은 10이 될 거야.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규칙들을 갖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럼 그 김에 8번 한번 볼까? 그 김에 8번.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을 리미트라고 쓸게요.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그럼 얘가 an-1입니다. 얘가 2.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쪽은 an 더하기 2b예요. 요게 9입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an 곱하기 1 플러스 1입니다. 파악했니? 계약이 언제예요? 4주네? 파악했니? 계약 언제예요? 14년.
잘해. 너네는 8월 10일. 10일이요? 왜 이렇게 빨라? 그럼. 학교가 어디예요? 선생님. 너 또 거기 가야 되잖아. 기숙사 가야 되잖아. 네. 아우씨. 끔찍해. 10일? 와. 학교가 좋니 아니면 학원이 좋니? 둘 다 싫겠지? 네. 자, 그 강제로 지금 아침형 인간이 되니까 지금 굉장히 좀 슬퍼지거든요. 오늘 몇 시? 6시 40분인가? 이때 일어났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이때 안 일어났, 아니 고등학교 때는 이때 일어났나? 모르겠다. 너네 학교 몇 시까지예요? 등교요? 예. 7시 30분. 그래 좋긴 좋겠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너네 몇 시까지예요? 8시 50분이요. 대학교인데? 학교 몇 시까지예요? 7시 40분. 너네가 딱 내 라떼 졸살이 미안하긴 한데 거의 내 수준인데? 나 영교시도 있었거든 나는 심지어 영어 듣기 평가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상의 시간 하고 막 그랬어. 그치? 너는 명상 모르죠 뭔지? 이미테이션인가? 이미테이트인가? 몰라 아무튼 그래 자 호불호 말 잘 몰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아우 씨 짜증나. 자 이거야. 그럼 봐봐. 애들이 아무 생각 없거든? 왜?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1을 뺐네? 이게 2네? 이게 3이네? 놀랍게도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것도 또 약간 또 의심을 한단 말이야. 봐봐. 니네 또 까먹은 뭐 증명법이 하나 있거든. 귀류법이라고. 결론을 부정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가 if 만약에 수 플러스 발이 수렴한다 하면 자 만약에 이거야.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수렴이야. 여기 수렴이 있거든. 그럼 얘랑 똑같은 걸 뺍니다. 얘랑 똑같은 걸 빼요. 등식이니 어차피 같은 거 뺐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사라지거든요. 그럼 발 이퀄 수에서 수를 뺐으니까 사칭 연산하면 또 수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노벨상이잖아.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그럼 봐봐. 얘는 무슨 염 하겠니? 수렴하죠.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당연히 지금 무슨 염 하고 있는 거야? 수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발사라면 안 될까? 아니면 당연히 안 될까? 안 돼. 그럼 얘는 무슨 염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 이쪽에 그 값이 같까? 얘를 대입하는 거랑 뭐하다? 같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3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 순간 얘는 무슨 염 한다? 수렴한다. 그 순간 얘는 무슨 염 한다? 수렴한다. 아싸 그럼 얘는 무슨 염 한다? 수렴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가 이게 3이니까 넘기면 6이 되겠죠. 6 될 거면 얘도 3이 되면 되니? 이런 방식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지 딱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가져오지. 증명은 다 있고 생각보다 이런 어떤 규칙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지. 띠고 있다. 그래서 9번 같은 걸 볼 때도 그냥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bn이 4네? 이거죠. 그럼 an 곱하기 bn이니까 수렴 곱하기 수렴이네? 그럼 5 곱하기 4니까 20이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잖아. 수렴한다. an이 만약에 수렴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주십니다. 알파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알파. 이거야. 혹은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알파. 3n이든 4n이든 5n이든 다 똑같습니다. 알파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시면 돼요. 물론 반대는 생각해봐야 될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냥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처음에 갑자기 en이 알파라고 줬는데, 이러면서 그죠? 알파로 가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네? 얘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동물이다 이거 맞잖아. 동물이면 사람이다 이건 틀렸잖아. 약간 그런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그런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있죠. 2번을 보시면. 자, 2번을 보시면 수열 AN에 대해서 무한대로 갈 때 6이래.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an 더하기 2입니다. 그냥 얘를 그래서 알파라고 두라고. 알파라고 두라고. 그럼 여기는 이게 6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넘기면 12고 넘기면 10이니까 알파는 10이라고. 그러면은 알파,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그러니까 보이는 an 대신에 10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오는 게 an이 10이니까 10 더하기 2n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분해. 여기는 10n 더하기 1이다.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그 3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진짜 거의 약간 고전이거든. 2007.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너가 몇 년생이시죠? 9년생이죠? 너네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나왔던 문제잖아 이게. 근데 이게 설명하기 좋은 것 같아. 이게 설명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게 좀 그런 거야. 계단 형태로 뭔가 어디론가 가까이 가는 게 있다. 그러니까 3번의 형태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풀 거면 A1이 2고, 그다음 AN 플러스 1이 4분의 3 AN 플러스 4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보통은 얘가 그러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AN이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냥 나오면 모르겠는데 밑에 뭐라고 나왔니? 리미트 AN을 구하라고 나왔죠. 그럼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때는 그냥 얘를 뭐라고 쓰는다? AN 플러스 B나 AN이 똑같이 무슨 파로 준다? 알파라고 준다. 이게 포인트야. 그럼 여기 넘기면 4분의 1 알파가 4가 될 거니까 그러므로 알파는 16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항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첫 번째 항은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 근데 자, 이게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나오면 얘가 y 이퀄 4분의 3x 더하기 4인 거거든. 그럼 얘가 왜 수렴하는지를 알아볼 거면 왜 수렴하는지를 알아볼 거면 여기서 이쪽을 y는 x랑 같이 도입을 하고 y는 x 이거 도입하시면 돼요. x랑 y를 이렇게 왔다 갔다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x값 y 값을 이거를 그럼 봐봐 이런 식으로 y는 x를 이렇게 딱 쓰세요. 이게 x랑 y를 서로 바꿀 수 있는 도구고, 그 다음에 그 4분의 3x 더하기 4라는 건 자, 이 4 그러니까 되니? 이거를 써야 돼. 그럼 봐봐 생각해봐. 그럼 이게 계단 형태로 보통 나오는 게 맞거든? 그래서 원래 교과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긴 할 건데,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이럴 수는 없으니까 봐봐 처음에 2니까 여기 2를 대입하시라. 처음에 이렇게 딱 대입하는 순간 얘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찍히는 거지. 그럼 얘가 A2입니다. 돼요? 얘가 A2야. 그럼 그게 다시 이건 Y 값이잖아.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걸 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한다? Y는 X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준다. 그럼 얘가 A2. 돼요? 그럼 걔를 다시 노랑이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찍히면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교점을 향해서 오지게 간다라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매번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죠? 수학자도 아니고 그렇잖아. 매번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알파라고 준다는 거지. 근데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있기는 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보통 나오면 수렴하니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해 볼 거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쪽에 벗어나는 거를 가지고 뒀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계단 형태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이쪽은 발산되죠. 만약에 첫 항이 이거보다 넘어가는 숫자 있잖아. 첫 항이 얘 뭐 이쯤 어디가 있었다 저쯤 어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얘는 발산했겠지. 되니?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수렴을 하니까 낸 거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지. 뭔가를 알아볼 거면 의미가 있었겠지만 얘는 이쪽으로 교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끝날 거라는 거야. 됐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구나. 이거네. 근데 얘도 마찬가지긴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얘는 이게 이렇게 가서 얘는 이렇게 가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하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쪽이 있고요. 뭐 처음에 여기를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가지고 y는 x에 대응시키면 얘고 그럼 다시 얘를 여기다 대응시키면 이쪽에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점점 내려가서 어쨌든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이쪽은 둘 다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인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것도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7번 있죠. 7번. 7번이 그런 거지. 보이는 AN에다가 알파를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2 빼기 알파분의 4알파 더하기 3이 2다. 그러니까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6번은 그냥 이거 만들어주는 거. 이거 만들어주는 거, 수렴하는 거. 그래서 이제 덩어리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넘어가서 넘어가.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수렴하는 거에 대한 성질이나 이제 가장 확실한 게 뭔지에 대한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계산하는데 계산 이제 부정형. 부정형 계산.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아까 이미 했어.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얘는 최고차. 그래서 영향력. 이게 큰 거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영향력. 요거만 가지고 보면 돼. 그러니까 최고차.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그러니까 사실 계산은 여기서 거의 끝나요. 계산은 여기서 끝나고 두 번째는 세 번째. 기억나는 거 있니? 없어요? 너 기억나는 거 있니? 놀랍게도 이미 배웠어요. 함수의 극하에서. 속으로 은꼴 이러면 그지? 은꼴은 없어. 여기는 그 0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쪽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과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가 하나씩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이건 모를 거야. 2번은 모를 거고 3번은 알아야 될 텐데 이 테마가 있어. 어차피 계산하면 무조건 얘로 바꿔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식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목적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면 나올 거야 그냥. 그래서 보통 얘는 유리화를 이용하는 형태, 유리화를 이용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이쪽은 그냥 약간 통분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옵니다. 속으로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보면 이거다. 무한대분의 1꼴이 0입니다. 곱하기 뭐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증명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은 이거였니? 기본은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있죠. 이게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k 꼴 있죠. 이거 어디로 가요? 0. 이건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피자 한 조각을 60억 명이 나눠 먹는데 그럼 갑자기 누군가가 나 고기 분자 먹었어 이러진 않잖아. 너무 든든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지. 먹는 게 없다라는 거죠. 피자 한 조각 60억 어떻게 먹어 이거를? 못 먹지. 거의 먹는 게 없죠. 그러니까 분자 하나 먹을 거니까 그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거. 이게 기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리미트라고 쓰고요. 아마 얘는 굳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n이 무한대로 간대. 근데 이쪽은 0분의 어떤 상수고 0분의 상수. 그럼 얘는 이게 무한대로 간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니까 이제 요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거든요. 그럼 통분하면 되고 유리하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중요한 건 이지.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얘니까 유리화할 무렵. 안 써도 돼. 이건 안 써도 돼. 왜냐면 창피할 거 아니야. 어딘가 막 필기하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그거 보고 이거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죠? 혹시 메밀꽃 필름을 갑자기 보이길래 유리화할 무렵이고 여기는 뭐냐면 그냥 닥치고 무한대로 묶는다.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생각보다 이거 시험 잘 나오거든요. 틀리면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울 거예요. 틀리면 꼭 얘기해줘. 틀리면 선생님 네가 말했는데 틀렸다 낄낄 이러면 제가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아차상 이런 거 있잖아. 기프티콘을 드릴 테니까 나는 돈도 쓰고 울게요.
내가 너네 읽어 틀리게 하면 내가 뭐라 그럴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애들이 거의 틀린 적이 없거든? 하도 강조해가지고. 근데 틀렸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 뭘 드릴게. 스타벅스라도 드릴게. 아 스타벅스 안 되겠다. 스타벅스 말고 커피빈이라도 드릴게요. 어쨌든 그죠. 이거 자 알겠죠? 봅시다. 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 거야. 억울하지 않죠? 쓴 거 먹어야지 그치? 자 그게 이거야. 그럼 그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그러니까 너네 알잖아. 부정형이라는 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렴을 할지 아니면 발산할지 모르는 게 부정형이거든요.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르는 거.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볼 때도 마찬가지야. 누구의 영향력이 센지를 가지고 본다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가지고 본다라는 거고. 그럼 분자의 차수가 크다. 그다음에 분자하고 분모가 있다고 쳤을 때 분모의 차수가 크다.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죠. 그럼 이쪽은 얘는 0으로 가는 거죠. 이쪽은 발산하는 거죠. 발산.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발산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더 세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럼 오로지 얘는 이게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만 0이 아닌 값으로 얘는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 극한할 때는 그 함수를 예측하는 함수 추론이라는 걸 가지고 얘를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차수나 그런 거를 가지고 볼 때. 근데 여기도 그렇게 쓰긴 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아마 얘를 가지고 못 풀진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아마 예측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지. 10번 같은 거 봐봐. 이것도 예측이잖아. 어떻게 보면. 10번. 그러니까 밑에가 1차인데 0이 아닌 값이 나왔네? 그럼 힘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능동적인 뭔가가 돼야 돼. 능동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0이 아닌 값이 나오잖아. 그럼 차수가 같겠네? 그럼 A는 0이다. 그리고 B는 10이다.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리화 하는 순간 점수가 유리화 됩니다. 슬프잖아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화하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유리화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게 알고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막 루트 보이면 환장해가지고 유리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되는 상황을 잘 보시라는 거지. 자, 도대체 무슨 말을 자꾸 헛소리 하고 있냐? 이게 어떤 값으로 가려면 무한대에도 급이 있다며. 그럼 급이 맞아야 돼. 급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 차이가 없어야 돼요. 차이가 거의 없어야 그게 어떤 상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의 체급이 똑같아야 돼. 똑같은 체급이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얘를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유리화의 조건. 그럼 유리화를 무료면 창피하니까 유리화하기 위한 조건이 비슷한 거 알아서 하세요. 자, 여기 1번 여기. 두 가지야. 이걸 몰랐으면 약간 나 내가 공부를 헛했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학년 때. 아니 안 되겠다. 아니야. 헛한 게 아니라 까먹은 거야 얘들아. 그죠? 우리 머릿속 어딘가 있을 거야. 해마 어딘가를 잘 찾아봐. 첫 번째는 차수가 같아. 이 무한대와 저 무한대의 차수가 같아야 돼. 차수 이게 같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까지 같아야 돼. 이럴 때는 유리하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이럴 땐 유리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도 그렇지만 꼴 파악이 먼저입니다. 꼴 파악. 이게 먼저. 꼴을 파악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꼴인지를 먼저 무한대를 집어넣어보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그럼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었을 때 얘를 우리가 쓸 수 있을 거면 차수도 같고 최고차항 계수도 같을 때만 유리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12번을 보세요. 12번. 이런 걸 유리화 하시라는 거예요. 12번. 이런 걸 유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은근히 시험에 나오길래 이런 거 있죠. 루트라고 쓰고 n제곱 플러스 an 빼기 n 있죠. 이거 나누기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리미트라고 쓰고 이거 이건 그냥 2분의 a가 정답이야. 아마 뭐 굳이 얘를 뭐 억지로 외운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시험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정확히 얘가 1차고 1차 계수 1이고 그렇거든요.
지워져. 그러니까 지워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썼을 때 그냥 이거 n제곱 지워주고 an만 남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남으니까 이쪽은 2n분의 an이기 때문에 무조건 2분의 n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a 값은 바로 나온다는 거 12번에서. 어차피 2a는 별 의미가 없거든, 무한대로 가면. 2a는 별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랬을 때 그냥 a 값이 바로 나온다. 그래서 그냥 그런 방식으로 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건.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리화할 무렵이고 여기가 되게 정확하게 잘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이거는 미정계수 결정을. 특히 이때가 되게 중요해. 이거 안 하잖아? 너네 문제를 못 풀어. 그리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해. 선생님 계산이 너무 많은데요? 니네가 이걸 생각 안 했으면 그럼 못 푼다니까 그냥.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건 틀린 거야.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 못하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7번 있죠. 그게 이유는 거야. 17번. 17번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자, 아씨 근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 좀 쉬자. 이거 17번 내가 좀 이따 풀어줄게. 이거 풀어줄 테니까 여기다 해놓고 무한대로 묶는다 했죠.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 우선은. 자, 그럼 무한대로 묶는 이유는 이거다. 그러니까 뭔가 무한대로 묶어. 근데 보통 나오는 건 어떤 식이 수렴하는 게 나오거든. 수렴하는 게 이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오는 얘는 반드시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나온다고 무조건 알파로 수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얘는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얘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무한대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꼴로 묶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골 때리게 내려고 마음먹으면 여기도 골 때리게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식 정리를 좀 잘하긴 해야 돼 이쪽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문제가 뭐냐면 어디갔지? 그 문제가 38번. 못 풀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풀어줄게요. 38번.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선은 이제 내용은 우선 여기까지 했고, 부정의 계산까지 했고, 계산하는 거. 그래서 수렴하는 거에 대한 그 의미, 알파로 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를 가지고 계산 형태로 가는 거고, y는 x를 이용해서 그래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만 매번 그럴 수 없으니까 수렴하면 알파로 바꿔라. 얘도 알파, 쟤도 알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크게 우리는 없을 것 같고 아직은. 자, 그래서 우선은 조금 쉬었다가 여기 아까 그 17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그래서 보시면 되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